네, 월가 현재 생생한 시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5월에 떠났다가 6월에 다시 오라는 격언 맞아요? 원래 5월에 쉬면은 7월까지 그냥 다 쉬어야지. 안식월인가요? 아니, 아니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났어요. 네. 근데 만약에 6월 3일 날 오늘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진짜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싸져 있네. 이러면 또 사고 싶은 이제 욕구가 들 수도 있는데 앞에서 본 대로 그럼 갑자기 주식이 한 달 만에 왜 싸졌을까? 근데 그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네. 안 하는데 어떻게 달력만 사요? 바뀌었지. 그니까 못 사지. 그럼 6월 대충 지나면 이제 또 여름 휴가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는 거야? 썸머 랠리 기대하겠습니다. 맨날 뭐 이렇게 잘 갖다 붙여요. 무슨 크리스마스 랠리, 썸머 랠리, 무슨 뭐. 네. 요즘 음력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한 9월쯤 보면 되나요? 네, 썸머 랠리가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 사실은 음력을 얘기한 겁니다. 라고 알겠어요. 빠져나간 다음에 또 9월에도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현금을 축적한 상황입니다. 라고 예. 또 하고 1년 내내. 네. 자, 첫 번째 인터뷰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IMF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젠스입니다. 미중 엔드게임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다뤄야 할 주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사카 회담에서 휴전. 미중 무역 분쟁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나온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제작 들어갔다 뭐 2019년 개봉 예정했을 때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이 느꼈지만 또 그러니까요. 금방 왔어요. 또 예, 보셨어요? 맞아요. 안 봤네요. 안 봤어요. 뭐 맞장구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하시길래. 애기들 보는데 안 보셨어요? 3시간을 밖에서 저는 기다렸어요. 안 보시고요? 혼자 안 네, 보고 네. 진정한 화장실 가고 부모님의 마음이네요. 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리액션만 얘기하죠. 봐서는 한 3번 정도 보신 분 같았는데 2번 갔거든요. 예. 이래서 분칠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문칠 오늘 좀 세게 하셨는데. 분칠 많이 했어요. 네. 예. 어쨌든 엔드게임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될 것이다. 하지만 또 그렇게 심정적으로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다뤄야 할 주제다. 라면서 본인의 어떤 밥그릇을 챙기려고 했고 지금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얄타 회담처럼 오사카 회담, 이번엔 G20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날 때 최소 휴전 정도 나올 수 있다 이건데 요 스티븐 젠스가 이제 저도 세미나에서 한번 뵌 적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얼바인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네네. UC 얼바인을 나오고 MIT에서 박사 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68년생인가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기 전까지 다뤄야 된다면 한 10년은 더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또 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런던 금융가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금융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 분의 얘기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은 전쟁으로 부르기에도 너무 좀 장기전으로 늘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은퇴 전까지 다뤄야 할 주제. 이제는 그럼 우리가 좀 또 나왔구나 하고 좀 익숙해져요. 브렉시트처럼. 요즘에 브렉시트 얘기 나와도 아무도 눈도 깜짝 어쩌라고요. 안 하죠. 네. 네, 눈도 깜짝 안 한다고. 하든지 알아서 이제 막 이렇게. 네, 지겨워요 이제. 자, 주말 동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슈가 됐는데 네. 트위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선에 관련된 얘기네요. 읽어주실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 예고편이 이제 나왔나 봐요. 6월 17일에 올란도 아메이 센터에서 있는 모양이네요. 자, 이거 뭐 팬디 마크도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 팬디 우리 마크, 네. 멜라니아와 펜스 부통령도 함께 한다네요. 요거는 짧게 이제 보겠는데 이게 참 진짜 동상이몽이라고 저거 이제 퍼스트 레이디다 뭐 아니면 패션 리더는 아닐 거니까 근데 이걸 보고 또 명품을 떠올리시는 그렇게 팬디. 네모난 그렇게 딱 해주시지. 팬디 로고. 네. 또 대단하십니다. 어울려. 면세점을 곧 가시겠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재선 출정식을 6월 17일 날 예고하고 18일부터 재선 레이스에 돌입을 합니다. 물론 아직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추대된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출정식을 예고했고 저 사진은 저의 어떤 팬덤이 들어있는 저의 트럼프 오마주를 담고 있는 지금
그 대통령 좋지 않아요. 선거가 그쵸. 언제죠? 내년 11월이죠. 3일이요. 그럼 지금 1년 넘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출정식을 합니까? 미국 선거법에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예, 1년 넘게 레이스를 하게 돼 있고 보통 미국 대통령은 뭐 워터게이트 사건 뭐 이렇게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보통 재선을 하기 두 번 때문에 하잖아요. 8년 임기 중에 네. 뭐 한 1년 정도 또 1기에 1년 정도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좀 약간 연착륙하는 기간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좀 일찍 걸리죠. 민주당에서 이번에 후보를 23명 냈다고 지금 현재까지. 그야말로 뭐 난립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국 경제와 증시에도 저는 좋다고 봐요. 예. 다만 이거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네. 리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죠. 매우 위험한 발언이네요. 영향은 있을 수 있죠. 아니 네네. 트럼프가 이럴 수 있어요. 더 간접적인 이상 임팩트? 한국의 뭐 특정 정당하고 난 같이 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아까 그 민주당 23명의 엔드게임까지 얘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타노스 같은 그리고 민주당 23명은 어벤져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 중에 아이언맨 있고. 그 러시아 스캔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스톤을 5개 모은 거죠. 일기는 좀 일기장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일대 종신 교수 레이 페어입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 절반이 넘는다. 야. 여론조사 지지율은 40%대 불신. 페어 모델 트럼프 득표율은 56.1% 예상.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40%가 지지한다, 40%는 불신한다, 나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 레이 페어라는 이 예일대 종신 교수거든요. 네. 이분이 42년생이니까 트럼프보다 형이에요. 와. 근데 지난번 트럼프 그 대통령 될 때 트럼프 된다고 또 맞췄던 경력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원래는 프린스턴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예일이 그 사람 땡길 때 잘하는 그 종신 네. 교수 네. 요거에 현혹돼가지고 예일대로 가셨는데 뭐 경제학자하고 또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자인데도 이런 그런 무슨 모델 이런 걸 잘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페어 모델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창시해가지고 거기다 돌려보니까 트럼프 득표율이 56.1%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샤이 보수 내지는 어떤 숨어있는 지지층이 안 나타난 거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중간에 뭐 어떤 사고를 만약에 친다고 해도 54%는 무조건 콘크리트다. 그래요? 이거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나오든 간에 무슨 그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고 해도 네. 45.4% 득표에 그칠 것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1년 3개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혼외 자식 뭐 한 20명이 나오고 막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뭐 같이 뭘 한 뭐 몰카가 공개되고 별 난리가 다 나도 네. 무조건 54.1%는 무조건 득표한다. 이 변수는 어때요? 이 54% 득표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농촌 지역의 그런 뭐 러스트벨트 지역. 네, 그 부자들, 그 농촌 부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제 돌린다고 하면 원래 극성팬이 안티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바가 까로 네. 원래 간다고 하죠. 근데 그 레드넥 계층의 이 분들은 네. 쉽게 그렇게 대깨트예요. 대깨트. 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예. 결국은 내년 대선에 근접해가지고 이 사람들 짠 하고 웃게 해줘요. 어, 그래서 원래 마지막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그 연예 대상도 지금 1분기, 2분기의 드라마 아무리 흥행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추석 지나고 한 11월 달쯤 드라마가 히트를 해야 연말 연예 대상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장님한테 종합소득자 한 20%더 내라 이래도 대깨트 트럼프 찍으실 거예요? 만약에 미국 시민이었으면? 만약에 20%를 내고도 나한테 남는 게 있을 정도로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이번에 SNS 내용으로 마치죠.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중국 제조업체표 이거 내용은 국무부 공보실에서 나온 거니까 네, 지난 한번 금요일 날. 얘기해 볼까요? 네, 미국 비자 신청 시 SNS 리스트를 표시한다. 자, 현재 뭐 주요 SNS 대상 추 개별 확대한다고 하네요. 공공 안전 확보와 이민국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슈예요. 당장 네네. 올 여름 방학에 미국 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도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봐야 되겠고는 사투리가 그래요. 누가 봐도 저번에 딱 국무부 공보실에 있는 직원처럼 생겼어요. 누가 봐도. 근데 어쨌든 현재는 주요 SNS, 그러니까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추후에는 내 개별 뭐 네이버 블로그 다음에 뭐 이거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그 마이너급의 어떤 SNS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홈피 뭐 이런 것까지 다 까라고 할 것이고 공공의 안전을 상대로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미군 철수 반미 막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뭐 불 지르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미국 여행을 왜 가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니 큰아버지가 사전 답사. 이거 진짜 테러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을 아, 네네네. 아니 큰아버지가 믿고 싫어. 근데 또 명절에 큰 집에 가서 또 용돈은 받고 네. 큰 집에 또 사촌들이랑 같이 뭐 휴가는 또 같이 가. 네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큰아버지 회사 계열사에서 일을 해. 이건 도대체 무슨 사상이냐 이거죠.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 검열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SNS에 그런 포스팅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범죄를 네. 저지를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건 법치주의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슈도 그렇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동물 학대범을 왜 강하게 처벌하냐면 앞으로 사이코패스나 연쇄 살인범이 되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어렸을 때 동물 학대로부터 시작한다 이거. 그러니까 반미 반일 이런 게 그냥 SNS에서 관심 받으려고 한마디 하다가 이게 어느 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선동해가지고 왜 그 노조 막 집회할 때 사람들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삭발하고 막 이렇게 나중에 네.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이게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주변을 관리하는 백그라운드 체크의 개념이고 막 위안부 할머니 집회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일본의 벚꽃 구경하러 가고 뭐 이런 약간 이중적인 행태는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도 이런 건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클로징이었습니다. 자, 미국 상황 알아봤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육소 장관께였습니다.